절대부등식은 어떤 거냐면 조건부등식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녀석은 원래 두 가지로 나눠져. 바로 조건부등식이라는 것과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나눠져. 자, 얘는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라는 녀석은 둘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집합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부등식 안에는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야. 그럼 조건부등식 아니면 절대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 아니면 조건부등식이다. 됐죠? 집합 안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해줘. 알겠지? 그러면 조건부등식은 뭡니까? 우리가 부등호라는 게 크다, 같다, 작다라는 부등호를 쓰는 게 부등식이었다라면 그 중에서 x가 3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부등식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x에다가 이 문제에 x에다가 만약에 4를 넣었을 땐 참이 되고 만약에 2를 넣으면 뭐가 되지? 거짓이 돼버리지. 됐나? 즉 x에다가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x가 어떤 조건 3보다 크다라는 실수를 만족할 때에만 참이 되는 녀석. 이게 조건부등식이에요. 그럼 선생님 조건부등식 말고 절대부등식 뭔가요? 집합 개념에서 얘기할 때 조건부등식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그럼 뭘까? 넣는 족족들이 다 참이 된다는 거야. 됐지? 다 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절대반지 개념이지. 그러니까 약간 절대반지 얘기하면 애들이 자꾸 나 고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야? 무조건 참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바로 이 말이죠. 자, 어떤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 결국 항등식이다. 알겠지? 우리가 등식이라는 게 있을 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누듯이 이 부등식이라는 건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 그 중에서 절대부등식은 항등식에 가깝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성질 A와 B가 모두 실수일 때 A가 B보다 1번 A가 B보다 크다라면 당연히 A 빼기 B는 양수가 될 거고 그 외에 부록으로 좀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지. 바로 뭐냐? A 빼기 B가 0이다. 그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A와 B가 같고 A 빼기 B가 0보다 작다. 그럼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뭐 부록으로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참이 되는 두 번째 얘기 바로 제곱을 했을 때 얘기죠. 자, 제곱을 하게 되면 그 제곱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왜? 마이너스 2, 1. 자, 2, 0, 마이너스 2. 다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4, 0, 4. 즉, 제곱을 해도 음수를 제곱해도 마마풀 플러스가 되고요. 양수 제곱은 다 양수일 거야. 그럼 0을 제곱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록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그렇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0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A와 B가 둘 다 0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즉 여기서 A와 B가 다 0이다. 그러니까 A가 0이다. 이고 B가 0이다 라는 얘기를 묶어서 A와 B가 0으로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야. 물론 이 3번에도 부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아까 전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합이 0이었다. A와 B가 둘 다 0이었을 거다. 자, 부록도 하나 있겠죠. 자, 4번. 자, 절대값 A에 대한 제곱은 당연히 A의 제곱과 그냥 A의 제곱과 같다. 아까 얘기했었죠? 마마풀 맞지? 그래서 부호가 생략되는 거. 요거 때문에 뭐 제곱 하나 2의 제곱과 같고요. 0의 제곱과 같고요. 2의 제곱과 같죠. 자,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의 제곱이나 마이에 대한 제곱이나 어차피 서로 같더라. 맞지? 자, 그리고 절대값 AB라는 것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같아서 절대값이라는 녀석 원래 우리 곱하기 생각해봐.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우리 얼마나 얘기하죠? 6이죠. 마이너스 6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우리 얼마나 얘기했다?
6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자, 우리 곱하기에서는 둘의 부호가 같을 때 플러스, 다를 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했었죠. 맞나? 근데 그 절대값이란 개념은 뭘 얘기하는 거지? 그 부호를 빼고 그 숫자의 계산만 보라는 거였잖아.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3 역시 어떻게 될까? 똑같다는 거지. 맞지? 자, 5번 볼게요. A와 B가 크면 이거 조금 걸리는데 살짝만 밑줄 그어볼까요? 자, 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다?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좀 특이한 조건이구나. 막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또는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알겠죠? 둘의 부호가 다를 땐 쓸 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발레 한번 살짝 들어주게 되면 2와 마이너스 3이 있었다 합시다. 그런데 2라는 건 마삼상이 크죠. 하지만 그 제곱을 한 값은 누가 더 큽니까? 9가 더 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A와 B가 부호가 같을 때만 우리는 A가 B보다 클 때 A제곱이 B제곱보다도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부호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나온 것처럼 뭐 절대부등식 아니라는 거죠. 이거 x의 값에 따라서 범위 달라지면 절대부등식 아니고. 하지만 똑같이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x가 있다라고만 해서 어떤 건 절대고 무조건 절대다 이거 아니다. 식을 한번 읽어봐야 돼. 예를 들면 1번처럼 x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x는 마3과 3 사이에 있을 때만 그 부등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2번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완전 제곱이 나타내 보면, 즉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말 콤마 2에 점이 찍히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작은 것도 없고요. 다 크죠.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함수 값은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 함수 값은 다 양수일 거야. 대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언제나 뭐가 될 수 있다? 양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됐나요? 자,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봐주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절대부등식 된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x가 있는 2차 부등식이다. 무조건 조건 부등식 아니야. 무조건 절대부등식도 아니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x가 있냐 없냐 얘기가 아니라 그 계산을 한 결과가 언제나 x의 값, 어떤 치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생각할 게 좀 많아. 알겠지? 자, 그럼 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가장 유명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2번을 먼저 보면 마음이 좀 듭니다. a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뭐였죠? 원래 이 위에 것만 읽어주면 우리는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 제곱이라는 거 뭐죠? 자, 이게 복부호로 나타냈죠? 그렇다 마이너스 밑에 보면 일단 제곱인 거 확인됐니? 자, 얘가 제곱이란 말이야. 아까 제곱은 0보다 어떻게 된다 했죠?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2번 a 풀마 2ab 플러스 b제곱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등호 성립입니다. 자, 등호 성립. 등호가 뭐였죠? 같다, 이꼴이라고 얘기한다 했지. 즉, 얘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언제냐? a가 마이너스 b일 때.
a-b의 제곱이 언제 0일 거냐? a와 b가 같을 때였겠지. 그래서 등호는 a 마이너스 플러스 b의 1대 성립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 등호 성립을 잘 봐두셔야 할 이유가 서술형에서도 종종 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언제든 건드리냐면 이 뒤에 나올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에서 답을 구해야 될 때 그때 많이 쓰게 되는 녀석이 바로 등호 성립. 알겠지? 그래서 좀 잘 따져주려고 그냥 단지 절대부등식 계산했을 때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거를 잘 찾아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도 곱셈 공식에 이게 있죠. 2분의 1에 중괄호 열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맞나? 자, 아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맞아? 거기에 양수까지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언제 등호 성립하겠니? a와 b가 같을 때, 또 언제 b와 c가 같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c와 a가 어떨 때? 같을 때겠지. 자, 얘가 둘이 연결은, 이 세 개의 연결은 동시에 만족하면서 가니까 이고라고 나오게 될 거야. 맞니? a와 b가 같고, 그리고 b와 c가 같고, 그리고 c와 a가 같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 0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됐나? 자, 이거면 얘가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A, B,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이거 보면 지금 계속 2번과 3번에서 나는 완전 제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1번 문제 봤을 때도 저는 어떤 생각할 거냐? 바로 일단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부터 한번 쪼개 드릴게요. 완전 제곱 만들고 싶다는 거죠. 즉 얘 같은 경우 a제곱 플러스 ba라고 얘기할게요. a와 b의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자, 그렇다면 얘에서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4분의 b제곱 필요한 거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b제곱, 즉 없던 걸 더했다 뺐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까지 묶어주면 a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묶으면 4분의 3 b제곱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제곱이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0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도요, 제곱입니다. 이게 왜 제곱입니까? 얘는 4는 2요, 3은 루트 3이요, b제곱은 그냥 b제곱이요. 2분의 루트 3의 2분의 루트 3 b에 대한 제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아까 제곱은 어떻게 되기로 얘기했었다?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로 약속했던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등호 성립을 한번 봅시다. 자, 얘가 0 되고 싶어요. 얼마면 될까? b가 0이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b가 0이었다 해서 b 자리에 0을 넣으면 a의 제곱만 남게 되네요. a도 얼마? 0이면 되겠다. 따라서 등호 성립 a와 b와 다 0으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제곱이라는 녀석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 2번이었죠. 이거를 좀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됐어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필수예제 16번 페이지 197쪽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코시와 산술이 좀 많죠? 뭐 필수예제 살짝 보게 되면 지금 설명한 것 절대부등식에 증명을 하시오. 이건 약간 서술형 느낌 드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기말에 서술형이 없다? 그러면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서술형이 없으면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만 잘 기억한다라면 문제가 좀 쉬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부등호에 대한 증명을 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곱이 나왔죠. 됐습니까? 자, 얘가 크거나 같다. 아까 전에는요, 이거 얘기할 때는
자, 다음에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완전 제곱을 보여줬단 말이야. 완전 제곱을 보여줬는데 얘는 완전 제곱 처음부터 줬단 말이지. 맞나?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대분식 앞에 있는 두 수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였는데 크다 작다는 일단 무식하게 둘이 빼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A 빼기 B가 양수야. A가 B보다 커. 0이면 같은 거고 음수면 당연히 D,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근호나 절대값, 다시 한번 근호나 절대값이 있게 되는 경우에서는 제곱해서 뺀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이때 조건 A와 B가 0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거듭제곱 표현하거나 B를 간단히 나타냈을 때는 자, 바로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본다. 다 이때도 중요한 거 뭐였다? A와 B가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양변 같이 B분의 A가 1보다 크다. 양변에 B를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단 이와 같이 거듭제곱 제곱을 하거나 B로 나타낼 때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야. 됐지? 뺄 때는 뭐 양수는 음수는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은 또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 봐. 올려놨어. 알겠지? 근데 뭐 요 정도만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번 보자. 자, 얘가 필수의 16번 양가를 1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절대분식의 성립을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둘이 빼는 게 핵심이겠죠. 됐습니까? 둘이 뺄 거예요. 그냥 일단 빼는 거야. 즉, 못 빼기보다 앞에 거에 앞에 거에서 어떤 거 할 거다? 뒤에 거를 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빼기, 그 다음에 어떤 거? 뒤에 거를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빼기 4AB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 거 맞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였다? 이때 뭐가 되면 이때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자, 이때 제곱은 A-B의 제곱이었어. 자, 이므로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자, 뭐가 더 크다라고 하자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 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바로 뭐냐면 여기 뭐가 보여요? 등호가 보이는 거 맞습니까? 등호 성립은 꼭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때 단 등호는 이렇게 하면서 단 등호는 이게 보통 빈칸 채우기나 서술형에서 감점 포인트야. 이거 안 쓰면 감점되고 혹은 빈칸 채우기에서는 이 등호 성립을 빈칸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럼 등호 성립을 잘 봐야 하는데 이거 0되게 아니어서 생각해봐. 언제 0되겠지? A와 B가 같을 때 0되겠지. 그래서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1대 성립 이렇게 쓰면 끝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등호 성립만 잘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값이 보이는 거 맞습니까? 자, 맞아요. 아까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볼게요.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라? 2번 제곱해서 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됐니? 그리고 절대분식의 성질에서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다. 맞습니까? 그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도 같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알고 볼게요. 대체 그렇다면 나는 그걸 아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야? 절대값 A 플러스 B를 뺄 거야. 물론 어떻게 해서 뺄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제곱해서 뺄 건데 어떻게 할 거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빼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대소비교를 확인할 때, 증명을 할 때 언제까지 뭐뭐일 때라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부등호는 등장하지 않아요. 앞에 맞습니까? 이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등호 등장하지 않아요. 안 써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 빼기 계산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같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지? 선생마다 좀 달라. 여기에 꼭 등호를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등호를 쓰니까 좌변과 우변에 부등호가 헷갈리니까 쓰지 않는 선생님도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기호다. 알겠지? 선생님이 쓰면 같이 써주면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 안 쓴다? 그럼 같이 내리시면 돼요. 어떻게? 옆으로 쓰지 말고 세로로. 알겠지? 그거 좀 기억하면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죠. 이거 절대값 제곱. 얘가 제곱되면 절대값 a제곱은 뭐랑 같다 했죠?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 했죠? 절대값 ab로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그냥 b제곱 마이너스 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따라서 이때 소거되는 거 a제곱 b제곱 소거됩니다. 자 남는 것은 2 가로 열고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생깁니다. 절대값 a 마이너스 a의 값이에요. 어떤 얘기냐? 자 아까 앞에 있던 성질로 잠깐만 가볼게요. 자 잠깐만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절대값이라는 녀석에서 이쪽에다가 메모해 놓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하나 보여줄 건데 뭐냐면 자 절대값 만약에 절대값 a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쓸 때 두 가지로 나눠준다 했죠.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a는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그냥 a라고 얘기한다 했지.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만약 a가 음수일 땐 절대값 a를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요 부분만 좀 떼서 볼게요. 어느 부분? 바로 요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절대값 a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고 나올까요? 0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자 됐나요? 이게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자 얘가 요 부분만 떼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요 부분만 떼서 한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플러스 a가 또 뭐가 되죠? 0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됩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라는 걸 계산했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0이라는 사실 a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절대값 a 더하기 a는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 자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나요? 자 그럼 밑에다 하나 더 쓸게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응용이에요. 절대값 a라는 게 있었지. 거기에다가 뭐를 붙일 거냐면 빼기 a를 살 거야. 빼기 a. 자 빼기 a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아까랑 똑같죠?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절대값 a는 그냥 a가 된다 했으니까 a 빼기 얼마? a가 되면서 얼마 될까요? 0이 돼버립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뭐가 돼버렸습니까? 0이 돼버렸습니다. 절대값 a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자 근데 두 번째 a라는 것이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a라는 것이 마이너스 a가 된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a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a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A는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A가 지금 뭐였어? 음수였어. 자, A가 음수였거든. 그 음수한테 마이너스 2라는 음수를 곱했어. 맞니? 그럼 마이너스 2에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겠지. 음수 곱하기 음수였으니까. 맞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절대값 A, 마이너스 A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일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양수가 돼버려.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A, 마이너스 A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이게 결론이거든. 자, 다시요. 이거 밑에다 한 번만 더 쓸게요. 이거의 변형. 절대값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변형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언제 0이 됐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게? 자, 이게 등호성립 있었지? 자, 이때 등호성립 확인해보면 언제 0이었습니까? 언제 0이었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지? 자, 이때 등호성립은 자, 이때 단 등호는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이야. 이 두 가지 조건 다 어떤 조건? 단 등호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이다. 좀 등호 성립이 좀 이상해. 아까까지 등호 성립은 A와 B가 0일 때거나 A와 B와 C가 0일 때 같은 얘기였어. 하지만 절대값 A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등호 성립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특이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럼 그거를 알고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했던 필수의 16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이때 당연히 자, 이 가로 열고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맞아요? 얘가 절대값 얼마? A 마이너스 A였어. 얘를 대문자 A라 생각하면 얘 0보다 큰 거지. 거기에다 2라는 거 곱했으니까 계속 0보다 큰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초록색 A 절대값 A 절대 플러스 절대값 B에 라는 것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자, 보기 문제에서 서술형에서는 감점 포인트 등호 성립. 자, 만약에 서술형이 아닐 때 빈칸 채우기 나온다 했었지. 바로 어느 부분? 등호 성립 확인해 봅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아까 0대기 한 녀석 뭐였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녀석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었죠. 이때 등호는 조심하자. 뭐라고 써야 한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 성립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거 어느 부분이 사람 갖고 놀기 좋아? 자, 습관적으로 A, B가 0이다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뭐였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서 감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런 함정 잘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라고 줬는데 빠지면 아쉬워요. 알겠지? 자, 요 부분 별표 하나 주고 두 개, 뭐 하나? 두 개. 시험에 나오면 요거가 꼭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 알겠지? 조심하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산술 기하와 코시 슈바르츠 다시 한번 9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술 기하와 산술 기하의 관계 혹은 코시 슈바르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공식 어때요? 조심할 부분 몇 개만 조심하면 이건 완전 쉬워. 알겠지? 특히나 우리 이번에 서술형 끝났다며. 네? 서술형 이제 끝났다며 다. 네. 그럼 빈칸 채우기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모의고사도 빈칸 채우기밖에 없을 거야. 알겠죠? 그럼 바로 나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 머리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 하자. 알겠지?